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 문제 1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게차 필기시험 전체 영상은 화면 아래에 파란색 주소를 클릭하시면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요약 설명이기 때문에 전체 영상의 기출문제 등으로 출제 유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열 에너지, 연료를 떼 가지고 기계적 에너지, 바퀴가 돌아가는 것,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것을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장치는 그러면 엔진입니다. 열 에너지, 기름을 떼 가지고 기계적 에너지, 바퀴가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장치 엔진입니다. 다음 전기 점화기관과 압축 점화기관을 보겠습니다. 점화를 시키는데 플러그 전기로 뭡니까? 점화를 시켜주는 거. 이것은 가솔린 기관이죠. 그래서 혼합가스에 전기적인 불꽃을 일으켜서 점화시키는 것. 이게 전기 점화입니다.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기를 압축시키면 압축열에 의해서 500에서 800도씨 정도의 압축열이 발생하죠. 이 압축열을 가지고 바로 착화시키는 거. 전기 점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전기 점화기관은 전기 점화 플러그를 쓰는 가솔린 엔진이고, 공기 압축으로 그 압축열 발생 500에서 800도씨 정도의 압축열로 착화하는 것은 디젤 기관입니다. 다음 사행정 사이클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것을 가리켜서 사행정이라고 합니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흡입은 흡기라고도 하고 폭발은 동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것을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1사이클입니다. 다음 내연기관에서 1사이클 중 열 손실이 가장 큰 것은 흡입, 압축, 폭발까지 하고 그 뜨거워진 열을 밖으로 내뿜는 것이 바로 배기라는 행정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한 사이클 중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큰 것은 그러면 배기입니다. 배기입니다. 1사이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서 동력을 얻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죠. 압축 행정 말기에, 그러면 흡입, 압축,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말기에 폭발이 오죠. 그래서 답은 폭발입니다. 근데 폭발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폭발이죠. 근데 이 폭발, 압축 행정 말기에 오죠.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연료가 뿜어지고 그때 점화 또는 압축열로 뭡니까? 불이 붙게 되죠. 그래서 연소시켜서 폭발하면서 이 피스톤을 뒤로 미는 것이죠. 이렇게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 행정 말기에 그러면 흡입, 압축,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폭발이죠. 폭발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스톤의 행정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다니는 거리, 정도 이런 말이에요. 행정. 그래서 실린더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이 실린더 내부에 뭐가 다닙니까? 피스톤이 움직이고 있죠. 위로 아래로. 이게 지금 여기가 실린더고 여기 지금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올라간 점,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상사점 그럽니다. 피스톤이 내려갈 수 있는 최대점까지 내려간 점, 이 점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사점 그럽니다. 상사점하고 하사점하고의 거리,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행정. 피스톤이 다니는 정도, 다니는 거리. 그래서 피스톤의 행정이란 건 상사점과 하사점,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거리를 말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랭크 축과 캔 축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사행정 기관에서 피스톤이 4개가 있습니다. 이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폭발할 때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돌리는 바퀴의 회전수는 180도입니다.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각각마다 180도씩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 180도씩이 곱하기 4니까 얼마입니까? 720도예요. 그래서 1사이클을 완료하면, 그렇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1사이클을 완료하면 720도를 돌아요. 이게 뭡니까? 360도가 1회전이니까 두 바퀴를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면 이 크랭크축, 이게 움직이면서 이 크랭크축, 여기가 크랭크축이에요. 이 크랭크축을 몇 바퀴를 돌려요? 두 바퀴를 돌려요. 그러면 여기 속에 보면 이 크랭크축에 기어가 있어요. 이 크랭크축이 기어하고 이게 캠축이에요. 이 캠축과 기어는 기어비가 1대 2예요. 기어비가 1대 2라는 것은 이 직경이 크랭크가 1이라면 캠이 2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전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비는 이거의 역수예요. 2대 1이 돼요. 즉 무슨 말이죠? 크랭크 축이 2번 돌 때 캠 축은 1번 돈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회전비와 이 지름비와 회전비 이 둘 사이는 역수관계다. 다음에 또 한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이 캠축은 어떤 것과 관계 있냐면은 이것은 밸브의 개폐와 일단 관계가 있어요. 밸브의 개폐. 밸브는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죠. 이 밸브를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것. 이것과 관계 있는 것이 바로 캠축이에요. 그래서 원동력을 얻는 것은 크랭크축입니다. 이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 크랭크축이죠. 이 크랭크축에 의해서 캠축이 돌아가요. 그리고 캠축에 의해서 연료 분사라든가 연료 분사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크랭크축이라는 거, 그리고 크랭크축의 기어와 캠축의 기어는 1대 2라는 거. 그래서 회전수는 역으로 2대 1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크랭크축의 맨 마지막에 지금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플라이 휠이에요. 이 플라이 휠하고 뭐하고 연동이 됩니까? 그렇죠. 이쪽하고 변속기 쪽으로 연결되는 클러치가 여기에 같이 물리는 거예요. 클러치를 떼다 붙였다 하면은 동력이 변속기 쪽으로 연결되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이 휠이 크랭크 축의 마지막 동력을 전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랭크 축과 캠 축을 연결하는 이 벨트를 뭐라고 그러냐? 타이밍 벨트라고 해요. 타이밍. 그래서 위쪽은 캠 축이 연결되어 있고 밑에 쪽은 크랭크 축이 연결되어 있고 크랭크 축과 캠 축을 연결하는 것을 타이밍 벨트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네. 사행정 사이클, 이 4사이클을 마치려면 크랭크 축은 몇 회전 하는가 그랬어요. 사행정 사이클이 한 사이클을 마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행정 사이클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한 행정을 한 사이클을 마치면 몇 도 돈다고 그랬어요? 720도 돈다고 그랬죠? 두 바퀴를 돌아요. 2회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4사이클을 돌았다고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몇 바퀴를 돌았어요? 8회전을 돌았죠. 그래서 답은 8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이 한 사이클을 돌면 두 바퀴를 돈다. 2회전한다. 근데 4사이클을 돌았으니까 8회전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행정 기관이 두 사이클을 완성하려면 캠축은 몇 회전 하느냐. 자, 여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기어인데 이 기어와 이 기어가 요게 둘이면 요게 하나란 말이에요. 2대 1이라고요. 그러면 기어비가 또는 이 직경비가 2대 1이라면 회전비는요. 1대 2예요. 이게 1이면 이게 한 바퀴 돌 때 이 적은 것은 두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행정 기관이 두 사이클을 완성하려면
캠축은 몇 바퀴를 도는 건가요? 이 사이클이면 몇 바퀴 도는 거예요? 한 사이클에 두 바퀴 도니까 즉 4회전을 했다는 얘기죠. 뭐가요? 크랭크축이. 크랭크축이 4회전을 했다면 캠축은요 2회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이해가 안 되시다면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다음, 사행정기관에서 크랭크축 기호와 캠축 기호와의 지름비 및 회전비는 각각 얼마인가? 일단은 지름비가 이 캠축이 훨씬 더 큰 거죠. 2배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름비는 크랭크축이 1이면 또는 지름비와 기어비가 똑같은 말이에요. 1이면 캠축은 2예요. 그러면 회전비는 역으로 돼요. 왜? 큰 것이 한 바퀴 돌 때, 적은 것은 두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지름비가 1대2면 회전비는 2대1이 돼요. 꼭 이 역수의 관계를 알아두시고 그러면 하나만 알면 돼요. 지름비가 캠축 지름이 훨씬 더 크다. 2배가 크다. 뭐보다요? 크랭크축 지름보다. 그러니까 지름이 2배가 크다는 것은 이게 한 바퀴를 돌면 이거는 두 바퀴를 돈다. 역수의 관계라는 거 이걸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2452rpm 분당 돌아가는 회전 속도죠. 이걸로 회전하고 있다면 1번 실린더의 배기밸브는 1분에 몇 번 열리는가? 즉 이게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죠? 사이클 행정 2452rpm으로 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크랭크축이 2452rpm, 2452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배기밸브는 뭐가 관계 있죠? 이건 캠축하고 관계 있는 거죠. 즉 크랭크축이 2452회를 돌았다면 캠축은 몇 번 돌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에 반절 돌겠죠. 이게 배가 크니까. 그래서 2452를 2로 나누면 1226번이 돼요. 그래서 배기밸브는 캠축하고 관련돼 있고 여기서 몇 회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크랭크축이 몇 회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랭크축하고 캠축과의 관계. 크랭크축이 2452회를 했다면 캠축은 그 반절인 1226번을 돌았다. 회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정기관에서 크랭크축이 몇 도 회전할 때 1사이클을 완료하는가? 자, 이 행정기관에서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흡입 압축이 한 행정, 폭발 배기가 한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180도, 이게 180도니까 이거는 한 사이클에서 360도만 회전해 한 바퀴 돌아요. 자, 그렇다면 크랭크축이 몇 도 회전할 때 1사이클을 완료하는가? 한 바퀴 돌 때 360도. 그래서 이거는 사행정 기관과 다른 거 있죠. 사행정 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마다 180도씩 회전하는데 이건 흡입 압축을 한 번, 폭발 배기를 한 번 해드리기 때문에 180도, 180도에서 360도를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피스톤 헤드에 연료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출부는 이건 그대로 그냥 암기해 두십시오. 디플렉터입니다.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피스톤 헤드에 연료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출부, 디플렉터입니다. 다음은 언더스퀘어, 스퀘어, 오버스퀘어를 보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언더스퀘어는 장행정, 스퀘어는 정방행정, 오버스퀘어는 단행정. 즉 피스톤의 지름하고 이 행정의 길이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건 보시면 피스톤의 지름보다 행정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정이 길다 그래갖고 장행정이에요. 이거는요. 피스톤의 지름보다 행정의 길이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의 길이가 짧다 그래갖고 단행정 그래요. 오버스퀘어라는 것은 이 지름이 이거보다 오버된다. 그래갖고 오버스퀘어예요. 그래서 오버스퀘어는 단행정이고 언더스퀘어는 장행정이에요.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두시고요. 자, 언더스퀘어 장행정이죠. 이 길이가 이 지름보다 훨씬 긴 거 장행정입니다. 이 행정이 이 내경보다 커요. 행정이 큰 엔진, 이걸 언더스퀘어 장행정이라고 그래요. 내경보다 행정거리가 크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느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 거리가 뭐니까 회전 속도는 느리다. 그러나 속도가 느린 반면에 이 깊이가 깊기 때문에 어때요? 저 토크, 우리말로 해서 힘이 좋다는 힘이 좋다. 그래서 회전력 토크는 크다. 치갑이 좁고, 이게 짧으니까 치갑이 좁고 실린더나 엔진의 높이가 높아져요. 이 높이가 높으니까 엔진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게 주로 디젤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디젤 엔진이 힘이 좋아요. 다음 오버스퀘어 단행정을 볼게요. 단행정은 뭡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지름이 이 지름보다 더 커요. 이게 짧아요. 왔다 갔다는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이 거리가 짧으니까. 속도는 빨라요. 그런데 힘이 약해요. 토크가 약해요. 그래서 행정거리가 내경보다 작기 때문에 특징은 회전 속도가 빠르나, 이 길이가 짧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회전 속도는 빠르나 회전력은, 즉 토크, 우리말로 해서 힘은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치갑이 크고, 이게 넓으니까 치갑이 크고 행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엔진의 높이는 낮출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길이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주로 가솔린 엔진이에요. 자,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회전 속도가 높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단행정이라고 그랬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행정. 예. 흡배기 지름을 크게 할 수 있다. 단위 실린더 체액당 흡입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행정거리가 짧다. 왔다 갔다가 짧다. 그래서 이거는 단행정 또는 오버스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스퀘어의 장점은요.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도 엔진의 회전 속도, 이 거리가 짧아서 왔다 갔다를 빨리 하는 거죠. 높일 수 있습니다. 흡배기 지름을 크게 할수록 흡입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직렬형의 경우에 이게 짧으니까 엔진의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길이가 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경이 커서, 이 내경이 크죠. 내경이 커서 피스톤이 과열되기 쉬워요. 치갑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엔진 길이가 길어질 수 있고 진동이 커질 수 있다. 이게 단점이에요. 다음은 피스톤 링을 보겠습니다. 피스톤 링이 이게 링이에요. 여기 끼워 있죠. 이 링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절개부가 있어요. 절개부가 이렇게 돼야 끼울 수 있겠죠. 근데 이 절개부를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마주보게 두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공기가 이 속으로 새버려요. 이렇게 새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이쪽으로 이렇게 끼웠으면 하나는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절개부가 이쪽으로 오도록.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둘을 맞물려주면 얘는 여 뒤쪽에 가 있겠죠. 그럼 공기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피스톤 링의 절개부가 서로 180도 위치로 또는 120도 위치로 이렇게 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따로따로 둬야 하는 거예요. 피스톤 링의 탄력이 부족하면 실린더의 압력이 이쪽으로 새버려요. 또 그래서 압축 압력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 링과 절개부의 관계, 또 피스톤 링이 탄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실린더의 압축 압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은 실린더 벽과 피스톤 관계를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실린더 벽이에요. 이게 피스톤이란 말이죠. 그럼 피스톤이 여기서 상하 운동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피스톤 로드고요. 이 피스톤 로드는 또 어디요?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어 있죠. 근데 어떻든 상하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모가 일어나게 돼요. 이 실린더 벽이 마모될 수가 있어요. 이 실린더 벽이 마모되면 이 사이가 비게 되겠죠. 그러면 압축 압력이 밀어줄 때도 압축 압력이 블로바이 현상이 세버리고, 또 이쪽에서 폭발해서 밀 때도 온전히 이쪽으로만 힘을 받아서 피스톤을 밀어줘야 하는데 여기로부터 세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위쪽에 금이 가면 피스톤의 마멸 또는 상부에 금이 갔을 때도 압축 압력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 벽의 마모는 바로 뭐하고 이어집니까? 압축 압력의 감소. 압축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 동력은 압축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새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그러면 힘이 떨어지게 되겠죠. 열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자, 실린더 벽이 마모되면 오일 소모량이 많아진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오일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뭡니까? 이 실린더에 실린더가 이걸 긁어내린단 말이에요. 오일을 밑으로. 그런데 이것이 헐거워지게 되면 실린더 벽이 마무리 헐거워지죠. 여기에 있던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게 돼요. 그 연소실로 들어가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일 소모량이 많아지게 돼요. 실린더 벽이 마모되면 열 효율이 감소하게 되겠죠.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감소해요. 왜? 여기로 새버리니까 공기가 새버 글로벌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실린더 벽의 마멜은 실린더 윗부분 상사점 부분에서 가장 크겠죠. 왜냐면 여기가 열을 받고 가장 강한 힘을 받으니까 상사점 부분에서 마멜이 가장 크고 마멜이 적은 것은 이 하사점 부분에서 가장 마멜이 적다. 아랫부분 하사점 부분이 마멜이 가장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의 마멸 원인으로 다음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피스톤과 실린더의 마찰.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피스톤하고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실린더 자체가 이 실린더가 마모되겠죠? 헐거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린더와 피스톤과의 마찰 맞습니다. 피스톤 랜드의 마찰. 피스톤 랜드가 뭐냐면 이 링을 끼우는 피스톤 링을 끼우는 요 사이사이에 요거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랜드예요. 랜드. 이 사이가. 그러면 이 랜드는 이 링이 더 돌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링이 여기하고 붙지. 그렇죠? 링이 그 실린더 벽하고 붙는 거지. 이 랜드가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스톤과 랜드는 마찰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어요.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 꾸는 링하고 이 실린더 벽하고의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피스톤과 랜드의 마찰은 마멜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 실린더 벽에 연소 생성물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도 마멸이 되겠죠. 또 흡입되는 먼지와 이물질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깎이게 됐죠. 그러면 마멸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다 마멸이 오는 원인들이고 랜드라는 것은 랜드가 있지만 여기에 끼우는 링이 직접 마찰을 돌출돼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랜드하고 마찰이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피스톤의 구비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열이라는 것이 엄청난 열이죠. 열에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피스톤은 고온과 여기서 압력으로 미는 거예요.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고온 그압에 견딜 거, 그다음에 열 전도가 잘 될 거. 이 열이 이 실린더 쪽하고 오일 쪽하고 열 전도가 잘 돼줘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자체에서 어떻게 소결돼 버려요. 달라붙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열을 전도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열 전도가 잘 될 것. 열 팽창률이 적을 것. 열 좀 받았다고 해서 피스톤이 갑자기 쇠가 불어버려요. 그럼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래서 열 팽창률이 적을 것. 피스톤 중량이 가벼워야 돼요. 피스톤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죠? 예, 상하 운동을 하는데 힘을 이 피스톤에다가 다 써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스톤 중량은 가벼워야 돼요. 그 다음에 블로바이가 없을 거 세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피스톤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 아까 보셨듯이 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이제 간극이 심하면 공기가 새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간극이 심하면 여기서 강하게 폭발이 일어날 때 뒤로만 밀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실린더 벽하고 부딪히는 날 따닥따닥 하면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피스톤 슬랩 현상이에요. 피스톤이 실린더 벽하고 부딪히는 소리. 간극이 있으니까. 이것이 슬랩 현상인데 간극이 있으면 이런 슬랩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압축 압력이 블로바이 때문에 새버리기 때문에 압축 압력이 저하되겠죠. 오일이 이 간극을 타고 여기에 있던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연소실로 올라간다.
근데 간극이 적을 때의 소결, 즉 이 달라붙는 게 일어나지, 소결은 달라붙는 거예요. 간극이 크면 소결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피스톤과 실린더의 소결, 달라붙는다. 이거는 간극이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예, 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게 되겠죠. 일어나는 현상은 이것이고요. 다음 실린더와 피스톤의 간극이 작을 때 일어나는 건 소결, 고착이래요.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 간극이 적을 때 고착된다고 그랬죠. 오일이 부족해요. 뻑뻑해요. 그러면 고착될 수 있죠. 너무 과열됐어요. 피스톤이 또 실린더가 과열돼 가지고 다 불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틈이 없어요. 그래서 고착됩니다. 달라붙죠. 기관에 오일이 너무 많을 때 오일이 많다고 달라붙겠어요. 오히려 윤활작용이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고착 원인인 것은 이것이고 고착 원인이 아닌 거 오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고착된 건 아닙니다. 다음 피스톤 링의 3대 작용을 보겠습니다. 피스톤 링, 여기에 끼우는 게 링이죠. 이 링은 밀봉작용, 즉 기밀 유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새지 않게 기밀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작용, 여기에 받는 이 열을 밖으로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실린더 벽 쪽으로. 그래서 냉각작용, 즉 열 전도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묻어있는 오일을 긁어내렸다가 그렇죠. 그래서 연소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긁어내리는 작용, 오일 제어작용을 합니다. 피스톤 링의 절개구가 120도 또는 180도 방향으로 끼우는 이유. 요거를 이렇게 서로 절개부가 마주보지 않고 따로 이렇게 둔단 말이죠.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절개구 쪽에서 압축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공기가 이게 쭉 새버리겠죠? 같이 되면. 그래서 이 방향을 따로 두는 것이에요. 압축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스톤 링의 절개구를 180도 방향 또는 120도 방향으로 따로 두는 것은 압축 압력을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일과 오일 링의 작용 중에서 오일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오일의 작용. 그러면 방청작용하죠. 녹이 슬지 않게. 냉각작용 시켜요. 열을 분산시켜 주죠. 그 다음에 응력도 분산하는 작용이 맞아요. 이런 작용은 오일의 작용이에요. 근데 오일이 오일 제어 작용을 한다? 이건 아니죠. 예, 오일 제어 작용을 하는 것은 뭡니까? 오일 링이 긁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일 링이 오일 제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실린더 기관에서 피스톤당 링이 4개가 있고 한 개의 링이 마찰력이 0.5kg이라면 총 마찰력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린더가 포실린더예요. 근데 한 피스톤당 링이 4개 있다. 그러면 실린더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여기에 피스톤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피스톤이. 근데 이 피스톤에 하나, 둘, 셋, 넷 링이 하나당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링은 몇 개예요? 4, 4, 16. 16개의 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링 한 개당 받는 마찰력이 0.5kg이라는 거예요. 둘을 곱하면요. 그렇죠. 8kg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8kg입니다. 다음 커넥팅 로드를 볼게요. 자, 이게 실린더 벽이고요. 이게 지금 피스톤이에요. 피스톤과 지금 여기 본 게 뭡니까? 크랭크 축이에요.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커넥팅 로드라고 그래요. 커넥팅 로드는 이 소단부, 이쪽이 소단부죠. 여기는 이 중공을 통해서 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핀? 피스톤 핀이야. 피스톤 핀. 이 아래쪽은요. 크랭크 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크랭크 축인데 이 크랭크 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넥팅 로드의 대단부, 요 큰 부분이죠. 이 대단부는 크랭크 축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냐? 크랭크 핀하고 연결되어 있고 소단부, 이 피스톤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피스톤 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죠. 이것을 이쪽으로 전달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피스톤 핀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쪽은 크랭크 핀하고 연결되어 있다. 위쪽은 피스톤 핀, 아래쪽은 크랭크 핀하고 연결되어 있다.
자,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피스톤 핀이 요 부분이 있죠. 요 피스톤 부분. 요게 지금 중공이란 건 가운데가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중공. 가운데가 비어 있다. 이 중공인 이유는 뭐냐? 이 가운데를 비워놓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는 피스톤 핀의 무게를 가볍게 해요. 무게가 가벼워져서 그 힘이 이 힘이 아닌, 그렇죠? 이쪽 힘으로 전달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크랭크 측으로 이것 자체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사이로 오일이 통로들, 오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오일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두 가지죠. 예, 피스톤 이 핀이 중공인 이유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오일 통로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은 내연기관의 동력 전달 순서예요.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어떻게 해요?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어디로요? 예, 크랭크 축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커넥팅 로드로 통과해서 크랭크 축으로 연결되고, 이 크랭크 축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이 크랭크 풀리가 있어요. 풀리. 예? 그리고 이 풀리가 상당히 무겁게 돼 있죠. 이 풀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면 이 풀리와 연결했다 끊었다는 게 뭡니까? 예, 이 부분이 예, 클러치죠. 클러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클러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클러치는 변속기의 동력을 연결했다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클러치로, 크랭크 축으로, 이 크랭크 축의 플라이 휠을 통해서 클러치하고 연결했다 붙었다 뗐다는 거예요. 클러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동력 전달 순서를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어떨 디젤 기관에서 폭발 순서가 1342번이다. 1번 실린더가 흡입 행정 시 3번 피스톤은 어떤 행정을 하는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원을 치고. 그 다음에 1342로 간다.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3, 4, 2. 그런데 여기서 1번 실린더가 흡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번 피스톤은 이게 3번이에요. 3번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배기에가 있죠.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하는가 그러면 배기 행정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을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건 행정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 폭발 순서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세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가 1번에서 흡입이 일어났다면 그렇죠? 3, 4, 2 이렇게 해서 3번 피스톤은 이게 3이죠. 배기에가 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밍 기어, 그 다음에 백래시를 볼게요. 타이밍 기어는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밸브를 움직이는 캠축 구동용 기어로 밸브의 작동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 줍니다. 이걸 타이밍 기어라고 해요. 아까 타이밍 벨트 쪽에 있던 그 기어를 보셨죠? 그게 바로 크랭크 축의 회전을 캠축 회전으로 이동해 주면서 연결해 주면서 캠축의 밸브 작동시키고 맞춰주는 거예요. 이걸 타이밍 기어라고 해요. 타이밍 기어의 백래시가 크면 어떤 현상이에요? 백래시가 뭡니까? 헐겁다는 얘기예요. 이 헐거웠게 되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밸브의 개폐 시기에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밸브의 개폐 시기하고 관계된다. 전적으로 타이밍 기어는 어디하고 관계되느냐? 예, 밸브의 개폐, 캠축하고 연결주는 밸브의 개폐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캠과 이쪽이 지금 이게 약식으로 본 캠축이에요. 캠축.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밸브예요. 원래 캠축과 밸브 사이에는 다른 한 가지가 지금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기 위해서 캠축과 밸브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동력을 전달받는 부분이죠. 그러면 캠축은 이 캠인데요. 이 부분이 캠이에요. 캠. 이 부분이 이 캠 개수하고 밸브 개수가 똑같아요. 왜? 밸브의 개폐니까.
그래서 캠축의 캠의 수는 밸브의 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튀어나온 부분, 요걸 뭐라고 하냐면 코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이걸 노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즈에다가 이 원심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원심을 기초원을 그린단 말이죠. 이 기초원과 노즈에 튀어나온 부분, 요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양정이라고 그래요. 양정.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노즈와 기초원과 사이 거리를 양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캠축의 캠의 수는 이 밸브의 수와 같다. 왜냐하면 밸브의 계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이 밸브를 바로 미는 게 아니고 로커암을 밀어서 로커암이 이 밸브를 밀게 되는데 지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려본 거죠. 자, 그래서 캠축의 주요 기능은 뭐라고요? 밸브의 개폐예요. 밸브의 개폐.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 캠축과 연결되는 게 오일 펌프를 연결해 놨고 연료 펌프, 계전기 등을 여기서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동력 전달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랭크 축이 캠축을 움직이고 캠축이 밸브를 개폐하면서 동시에 오일 펌프라든가 또는 연료 펌프라든가 배전기 등을 연결해서 그쪽을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랭크 축이 캠축을 구동시키고 캠축이 오일 펌프라든가 연료 펌프라든가 배전기 등을 구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캠의 양정은 이 기초원과 뿔쑥 나온 요 노즈 부분, 요 사이의 거리를 양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캠이 원래는 로커암을 위로 밀면 여기서 로커암은 밸브를 아래로 밀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로커암이 작동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로커암하고 이 밸브 사이에 여기 틈새가 있어요. 틈새. 이게 밸브 틈새라고 그래요. 이 밸브 틈새는 왜 두냐면은 이제 고속으로 하면 여기에 어떤 것이 나겠어요? 여기에 열을 받게 되겠죠. 열을 받으면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간격을 좀 두는 거예요. 이것을 밸브 간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밸브의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밸브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예. 스프링 장력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겠죠. 자, 로커하면 뭐냐? 밸브의 개폐를 위한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 밀면 이 노즈 부분이 올라가면서 위로 밀겠죠. 그러면 여기는 아래로 민다고요. 힘의 방향을 바꿔주면서 연결해 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로커함이라고 한다. 자,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이 스프링의 장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밀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착 불량이 일어나요. 장력이 약하면. 이래서 밀착 불량이 일어나면요. 새버리게 되겠죠. 공기가. 그래서 출력이 감소되고 블로바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밑으로만 센 게 아니라 이 위 밸브 쪽으로도 샌단 말이에요. 이 장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밀착 불량이 돼서 출력도 감소하고 블로바이 현상이 발생한다. 다음 밸브 간격. 아까 봤죠? 요 밸브 간격. 이거는 엔진 작동 중에 열 팽창을 고려해서 두는 거예요. 밸브 간격을.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배기 밸브 쪽의 간격을 더 높게 두겠죠. 왜? 네,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열받으니까. 이 간격을 더 둔단 말이죠. 근데 이 밸브 간격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 작동 온도에서도 밸브가 완전하게 열리질 않아요. 눌러도. 왜? 간극이 너무 크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블로다운 현상과 블로바이 현상을 볼게요. 블로다운 현상은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요. 이미 피스톤은 아래로 하사점 부근으로 내려가 있어요. 뜨거운 공기가 원래는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그 공기를 밀어서 배기 밸브를 열리면서 배출시켜야 되는데 내려가는 그 시점 다 내려갔어요. 이제 그 시점에 벌써 배기 밸브가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배기 자체의 이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블로 다운 현상이라고 그래요. 블로 바이 현상은 공기가 밀고 있는데 새버리는 거예요. 아직 일도 다 못했는데 새버려요. 이렇게 되면 압축 압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 블로 바이 현상이. 블로 다운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요. 연소가스 같이 압력으로 스스로 배출해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이 크랭크 축에 힘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린더의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블로 다운 현상이고 블로바이 현상은 아직 일도 다 못 맞추고 내려오는데 힘이 새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그러면
압축 압력의 감소를 일어나게 되고 열 효율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다운 현상과 블로바이 현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